안녕하세요.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해외 동포 애국방송 백수이창은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서 진실만을 추구하는 민심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심방송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현자들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민심 게스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사상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양극의 이념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온 국민이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이 편파 왜곡 보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진짜 뉴스에 대한 목마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숲 한가운데서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숲 전체를 보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심방송에서는 공간상 먼 곳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해외 동포의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그 진짜 뉴스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심 게스트의 첫 손님으로 1898년 브라질 태권도 사범으로 파견되셔서 제브라질 대한체육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브라질 한인회장을 지내신 분으로 내국민한테는 백수이창으로 매우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백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백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30년을 넘게 사셨죠? 예, 37년째입니다. 37년 사셨어요. 예. 저는 이제 가끔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 하시나요? 그 브라질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죠? 예. 사실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래 살고 있는 브라질만 보더라도 브라질 한 2억 브라질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태권도를 배워준 태권도 사범, 태권도 스승국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지구에서 가장 빈번했던 나라가 정말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는 그 놀라운 경제 성장에도 정말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배우려고 하고 특히 근간에 접어들어서는 대한민국 한류 문화가 거의 남미 정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존경스러운데 이번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걔들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은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지만 알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가장 후진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나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를 헐뜯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격한 말들이나 모욕적인 말들을 붙여서 그렇게 해외로까지 그렇게 놔두는 것이 너무 부끄럽죠. 그런 인들한테 부끄러운 것 이전에 우리 후세들한테 부끄러워요. 후세들한테 아버지의 나라이고 또 할아버지의 나라인 조국이 그렇게까지 엉터리냐, 그렇게까지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그래서 그 후세들에게는 아버지 그 브라질 한국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이냐,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는 곳인지 개판을 치는 곳인지 뭐냐 라는 그런 질문.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브라질인들이 너희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뭐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브라질에 오래 사는 동포로서 브라질인들한테 부끄럽기 이전에 정말 우리 2세대들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더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외 교포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같이 그 조국 대한민국을 실제 살았고 체험했던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가가지고 어릴 때 가서 조국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세대가 있고 또 거기서 태어나서 2세대들 또 조국을 잊어가는 그런 그 기억할 수 없는 2세대 3세대들이 있는데
사실 그 외국에 나가면은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외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외국이 그 퇴색이 돼서요. 퇴색이 너무 오래 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번 그 여러 가지 이 정변이라고 그러나 정변이 일어나니까 태극기를 들고도 또 때로는 뭐 촛불 든 경우도 있지만 태극기를 들고 어쨌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관심을 그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잊었던 애국심이 이번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을 기억하는 세대라든가 또 조국을 잊어가는 세대들이 우리나라 조국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잘 되길 바란다. 그러나 분명히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잘못된 거다를 이제 느끼는, 다시 말하자면은 요번 계기가 해외 800만 동포들 하여금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일청 분발시키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역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에 무궁화 꽃도 피고 또 향기에 따라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인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해외 교포들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열망이 3월 5일 날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그 백악관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태극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런 열망이 다 받쳐져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 텐데 그거 주도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난 3월 초에 워싱턴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수도고 아무래도 대미국의 중심, 정치, 문화, 경제사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에 평소에 거기 가서 태극기를 한번 흔들고 싶었는데 마침 미국에 계신 애국 지사들과 함께 그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흔들고 또 백악관 앞에서 잠자는 트럼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싫어하고 우리나라는 영원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태극 집회를 백악관 앞에서도 했고 또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했고 또 한국전 참전용사 동상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셨네요. 한 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돼서 하셨나요? 같은 날? 같은 이튿날 이렇게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사실 그렇게 지금 특히 언론이 막 막혀있고 진짜 스토리를 제대로 내보내질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해외 교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주시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실천하기는 그리 쉬운 거는 아닌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대한민국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자세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언론들이 편파 보도를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브라질에서도 4번을 했어요. 그리고 비단 브라질뿐만 아니고 그 태극기 집회는 유럽, 하와이, 미국, 중남미 어느 나라 호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다 했는데 제대로 대한민국 이 종편 방송에 보도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외 교포들은 종편 방송을 안 믿습니다. 안 봐요. 대리 우리 민심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보면서 한국 정세를 판단할 수도 있고 요번에 저희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예수님 동상 앞에 가서 그 상파울에서부터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태극 집회를 할 때 나와 있는 언론사 특파원한테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고 취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사 지침이다 라고 하면서 참석도 안 하고 했다는 자체도 번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동포들도 종편 방송은 그냥 드라마나 그 송혜선생이 나오는 전국 노래장 또는 또 그 가요 무대 그런 오락 프로를 보고 상식 프로를 보지 뉴스 시간에는 아예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 정도 대한민국 종편 언론들이 해외 동포들로부터 인정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나 종편 방송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 언론이라 하면은 자기 감정도 들어가면 안 되고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언론사들의 그 소명의식인데, 왜 우리가 의사들이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의사가 될 때 언론인들도 다 그런 소명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의식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왜곡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말을 하더라도 표현이 이거는 저 사람이 지금 싸우자고 나온 아나운서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이렇게 좀 몰아가는 건지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인지 모를 정도로 표현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게.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언론을 다들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무슨 뉴스를 전하고 대화를 할 때 이 막 말싸움이라고 그러나 그걸 할 때 야, 그거는 신문에 났더나 그 방송에 나왔더나 그럼 그 자체가 진실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언론이라는 것은 그 사명이 정말 공명정대하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왜곡한다는 것은 그건 방송으로서 기능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이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정말 세계를 향하는 정말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그 우물한 깨우리 같은 그런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떻게 작살낼 수 없습니까? 그거 문 닫아버리게 하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 기능을 잃어버린 언론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 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또 18일날 시청 앞에서 있었던 그 태극기 집회에서 연단에 서명 탄핵이 인용되시는 걸 보시고 아 이제 하늘이 무너졌구나 생각하셨다고. 근데 반드시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솟아날 수 있는 기점이 6월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너무 깊이 감명받고 공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늘로 그럼 다시 솟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보면은 그 인디오들이 있는데 인디오들 여러 가지 그 풍습 중에 아주 배울 만한 교훈적인 풍습이 있어요. 인디오들이 감을 때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올 때 감을 때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지름 기우제를 지났는데 그 기우제를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지나는 겁니다. 그냥 1년 12달 비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지내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1년 12달 비 오는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디오들이 야 우리의 뜻이 하늘에 전달돼 가지고 비가 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 각각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로 솟아날 구멍이 뭐냐? 인디오들 속담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 체제가 될 때까지 태극기를 흔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게 되고 수감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점점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디안들 속담처럼 비가 올 때까지라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또 자유민주 체제가 될 때까지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더 특별히 이번 겨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일제시대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린 시절. 그리고 또 6.25도 겪으시고 전쟁에서 또 살아남으셨고 그리고 또 얼마나 한국이 가난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피폐해졌는데 없는 데서 다 이렇게 세운 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요. 그 당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쓰레기 더미인지 뭔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걸 다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번들번들한 건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아주 혹독한 고통을. 그분들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 잘못해서 지금 국가가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저희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니, 그걸 보다 못해서 지금 건강도 못 돌보시고 어떤 분들은 목숨까지도 희생을 하시면서 뭐 주머니 돈 30돈 다 나와서 다 기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참 너무 죄송스럽고 이 마음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죠? 또 우세요? 아, 그러게요. 이 생각하면 왜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이제 201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뭐 사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저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울지 마시고, 그 여인의 눈물 그 자체가 애국이 아니면은 날 수 없는 눈물이고, 요즘 와서 보니까 주변에 그 몸져 누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국을 그러니까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또 대통령의 그 구속 소식을 듣고 저 주변에서도 몇몇 분들이 병상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애국 정신이고,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은 천녀의 외침을 받아오면서도 정말 끊임없는 그 외침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온 것은 바로 우리 최영경 기사님의 그 눈물 속에 고여있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아이고, 진짜 내가 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 와서 여인을 또 올리네. 아이고, 이제 80, 70, 80, 어떤 분들은 90 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한시도 편하지 않게 나중에는 이제 구독령하고 같이 경제개발 5개년, 뭐 새마을운동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제 뭐 마지막 삶을 나와서 그렇게 따뜻하기라도 해서 말을 하는데, 그 춥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셔서 태극기를 흔드시다가 쓰러지시고 돌아가시고, 진짜 너무 죄송스럽고 가슴이 너무나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보릿고개들 보았고, 또 한때 이 새벽 종이 울렸다 하는 정말 희망찬, 지금도 퇴직한 공무원들의 대화를 해보면은 군복을 먹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바로 새마을 운동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데, 그동안에 저는 37년 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갈라져서요. 네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걸 뭔가면은 어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갈등, 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 또 어떤 사상가 이념가의 갈등, 또 동서의 지역적인 갈등, 이 갈등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디든 그 새벽종이 울렸다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내가 잘 살아보고 우리나라를 잘 살아보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다시금 배고픔 서름을 주지 않겠고 오로지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세대였다고. 그렇죠. 그 아버지 세대를 지금 저승에서 영원히 대한민국을 볼 때 얼마나 영혼들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온 나라인데. 이 회장님께서 브라질에 살고 계시면서 북한도 왔다 갔다 하시고 북한하고 교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6년 전입니다. 1991년도에 제가 브라질 대한체육회장을 할 때 저는 군인이었고 지금 군인이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군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분단된 국가에서 해외 교포들이 북한과의 평화교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북한과 스포츠 교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북한이 전혀 이렇게 서로 간에 냉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조총련을 북한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초청으로 브라질 동포선수단 32명을 제가 체육회장으로서 기획을 했고 단장으로서 인솔해서 북한을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한 10일 동안 머물면서 서산 경기장, 남포 경기장에서 두 차례 축구 경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어떤 교류가 있으신지? 예, 교류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갔다 오니까 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예. 그 해외 브라질만 하더라도 그 동포들이 거의 월남했던 사람들이에요. 1차 우대 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예. 또다시 전쟁 위협에서 사는 것보다도 전쟁이 없는 나라로 가겠다 해서 브라질 온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그 당시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들 네. 또 북한에 정말 태어난 지 2, 3개월 되는 피덩어리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네. 내 평생 소원은 부모를 보겠다. 내 평생 소원은 두고 온 내 이세를 보겠다. 네. 그렇게 한 맺힌 사람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예. 본의 아니게 네.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정상적으로 네. 신고를 하고 네. 그런 이산 가족들을 수없이 상봉을 시켰습니다. 아, 예. 브라질하고 예. 북한하고 예. 해서 이상한 가족이요? 예. 아,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예. 예,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임하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는 왜 같은 보수끼리도 굉장히 분분히 하자고 서로를 욕하는 가운데 헐뜯는 강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과정은 어렵더라도 네. 과정은 어렵더라도 이 결과는 좋아야 된다 네.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보수 우파들 태극기 세력들이 네.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헐뜯고 가는 게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민망하죠. 요번에 보면은 해외 800만 동포들도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역대 최대의 그 선거 참여율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네. 누구를 찍는 거는 각자 나름이지만 예.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도 네.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예. 정말 우리나라가 새로운 조국, 네. 중단 없는 전진, 네. 세계 속에 향하는 대한민국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나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주권 행사가 기본적인 행사가 선거라면은 선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네. 또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는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난다, 공산화된다 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외국에서 볼 때도 그렇게 전쟁이나 아니면 공산화에 대한 위협 같은 것도 느껴지시나요? 일례로 네. 1974년 5월달에 폐망한 월남의 경우를 보면은 네. 그 당시 월남은 외국에 동포들이 없었어요. 예. 외국에 동포들이 없었고 그 우리가 하는 말로는 월남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동포들이 없었다. 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전쟁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네네. 해외에 있는 176개국의 동포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정말 잠자는 우국, 애국, 지성, 원로인들이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다 일어섰고 네. 또 우리나라는 그 애국자들이 네. 가진 자와 배운 자가 아니고 서민들이더라고요. 서민들이 예. 하고 예.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혁명의 우방국인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쉽게 적화가 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네네. 일어나지 않고 예. 적화되지 않고 네.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네. 정말 경제 대국 예. 세계 최고의 이 나라 또 모든 세계가 우리 한류 문화를 즐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네. 바라고 또 당연히 그리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 너무나 이게 정말 문제가 생겨서 공산화가 되다거나 아니면 전쟁이라도 나면 해외 동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저 60년대에 제6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그 아랍군들은 유학생들을 다 도망가 버리고 네. 그 공항에는 그 이스라엘 유학생들 모여가지고 조국을 부르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해외 동포들도 조국이 일어나면은 네. 가서 싸우겠다라는 네. 그러한 우리단 참전 용사들 또 정말 애국심에 불타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게 사실 뭐 정치도 중요하고 국가가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가 우선이죠. 국가가 없으면 내 자신의 행복도 없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이 회장님에게 보면은 연세는 드셨어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더 열정적이시고 굉장히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배웠는데 굉장히 또 낭만적이시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삶에 대한 모토라던가 어떤 지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이야기가 신왕제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신왕제왕이 뭔가 하면은 네. 몸신자, 왕성할 왕자, 예. 재물제자, 왕성할 왕자. 네.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만이 재물도 건강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말이 국능은 체력이다, 건강한 재산이라는데 우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강한 체력, 네. 강한 체력, 예. 강한 체력이고 그 체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해서 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은 네. 우선 자기부터 관리하고 자기부터 튼튼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저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아, 네. 예. 신왕제왕. 예, 아, 신왕제왕.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부로 특별히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오늘은 그 서울 하늘이 우울하고 비도 오는데 바깥에는 따뜻한 봄 향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정세에 비교하자면은 지금 서울 하늘처럼 구름이 끼고 우울하고 비가 내리는 우리나라지만은 이제 멀지 않아서 벚꽃도 피고 아름다운 고국 산천 금수강산에 꽃향기가 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외국에 있는 교포들은 옛날에 저희들이 이민 갈 때만 하더라도 네.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희들 조국을 버리고 지만 잘 먹고 잘 해달라고 외국을 나갔다 그러지만 절대 해외 동포들은 외국을 도주한 거다, 조국을 버린 건 아닙니다. 네. 외국에 나가서 그 정말 은약한 환경 속에서 네. 이질적인 문화권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느 건에서 가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열심히 살았고 예. 그 삶 자체가 또 하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동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남의 나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의 대한민국 위에 또 하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는 여군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심방송의 진실만을 추구하는 민심방송가 그 눈물을 흘리시는 최은근 기사님의 그 애국심이 비단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인디안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식으로 비가 올 때까지 그는 자세를 바라고 대한민국 만세,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길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프릭스 회장님처럼 해외에서 한국 상황을 걱정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전쟁 중이라는 말도 있고 양국이 갈라져서 6.25와 같은 참극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목소리가 살아있는 한 한국에 대한 미래를 필요 이상으로 어둡게 볼 필요만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자신들이 현명해지고 국민 자신들이 날카로운 이성을 살려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조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